안녕하세요. 문화, 기업, 그리고 사람의 김민정입니다. 탱탱한 피부와 동안 외모를 갖고 싶은 건 어느 누구든 갖고 싶은 동일한 바람일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동안 외모를 확실하게 책임질 탱탱 동안 얼굴의 선구자 강남 미앤모 성형외과 박경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동안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이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강남 미앤모 성형외과 박경원 원장님의 지방 이식법은 매우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요즘 젊어지려는 욕구는 누구나 다 많고요. 특히 저희 나라에서는 미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못지않게 가장 강렬하다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의료진도 우리나라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에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의료 기술이 제일 발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에 몰려오는 추세고요. 그 중에서도 요즘은 줄기세포까지 등장이 되면서 지방 이식에 대한 열망이랄까, 지방 이식에 대한 그런 수술법도 상당히 발달되고 상당히 인기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3D 탱탱 리프팅 동안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죠? 탱탱 리프팅? 이게 어떤 수술법이죠? 예, 제가 하는 이 리프팅 지방 이식은 탱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기존의 지방 이식법들이 지방을 집어넣는 주입법의 수준이고 제가 이제 올해 지방 이식을 하다가 보니까 지방이 많이 살지 않을 때는 지방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넣다가 보면 아무래도 지방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면 또 더 많이 지방을 넣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처지고 밀려가서 울퉁불퉁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지방 이식은 지방을 조금 넣고요. 그래서 다 살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방을 넣어서 하는 방법이 90%라고 생각하면 제가 하는 탱탱 지방 이식은 지방 넣는 게 한 20-30%, 나머지 상처를 내서 긁어서 지방이 스스로 재생이 되게끔 하는 피부 재생을 이용하는 방법, 그게 30-40%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부까지 좋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방을 굳이 많이 넣지 않더라도 점점 좋아지는 지방 이식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리프팅이 가깝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상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상처가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기존의 병원에서는 지방 이식술을 할 때 1차, 2차, 3차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들어가는 건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0% 정도밖에 안 넣는다. 하지만 더 탱탱한 얼굴이 될 수 있다. 이게 좀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지방을 넣는 위주로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많이 넣어야 되고요. 또 많이 살려야 되니까 더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지방을 저도 초반에 많이 그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부작용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응용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의 이제 상처가 생기면 이렇게 그냥 붙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안에서 상처가 생겨서. 그게 재생 반응인데 그 지방을 넣으면서 단순히 넣지 않고 안에 재생을 시켜주면 그 캐놀라로 끝이 뭉퉁한 주사기로 긁어주게 되면 재생이 됩니다. 이게 주사기를 사용하는 방법인가요? 그렇죠. 주사기인데 일종의 이제 끝이 뭉툭한 주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쪽으로 지방을 빼기도 하고 지방을 넣기도 하면서 긁어줍니다. 특히 주름이 많은 부위 긁어주면 주름도 펴지고 안에서 자체적으로 상처가 생기니까 주름도 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럼 그게 혹시 콜라겐 재생 원리? 맞습니다. 예, 역시 잘 아시는데 콜라겐도 재생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지방도 긁어서 상처가 튀어오르게 해서 굳이 지방을 넣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많이 올라오게 되고 모양도 잡히게 되고 주름도 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지방은 넣기만 했을 때 이렇게 처질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상처를 내주면서 콜라겐을 재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을 많이 넣는 것보다 더 탄력 있는 얼굴로 탄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부작용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리프팅에 가까운 지방 이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방법에 대해서 기존 성형외과들은 좀 많이 하고 있나요? 교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래 하다가 보니까
굳이 지방을 많이 넣지 않더라도 네. 상처를 충분히 내주면 네. 더 좋아지더라는 거를 한 5, 6년 지나서 네. 옛날에 한 분들이 왔을 때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일까 유심히 봤더니 네. 상처를 많이 낸 경우에서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하게 된 거죠. 그럼 이거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유지 기간이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네. 유지 기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방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살아요?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 탱탱 지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좋아집니다. 많이 긁어주게 되면 상처가 계속해서 돋아나고 안에서 네, 새로 생기면서 당겨지고 해서 네. 2, 3년 지났는데도 오히려 더 좋아지는 처음보다가 점점 더.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오히려 이제 이 시술을 받으면서 시간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네요, 자체적으로? 예, 사실은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게 수술을 하고 나서 한 1, 2년 지났을 때 최고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2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좀 저로서는 살짝 근데 뭐 하루하루 좋아지겠죠, 뭐. 그렇죠. 이제 네. 많이 넣지 않으니까 다른 병원처럼 네. 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효과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넣어서 표가 안 날 뿐이지 실은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옛날 사진을 이제 같이 비교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관심 있게 봤는 게 지방으로서 얼굴을 동안 하지만 여기서 피부까지 확실하게 좋아진다고 봤는데요. 이 피부 좋아지는 원리도 이런 콜라겐 재생이랑 같이 연관돼 있나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이 캐놀라를 이용해서 지방을 넣고 지방을 빼고 밑에 층을 긁어주면서 주름도 피게 하고요. 동시에 피부 밑에 콜라겐 층을 긁어주게 되면 스스로 콜라겐이 재생이 되게 해서 나이가 들면 얇아지지 않습니까? 네. 피부가 얇아지면서 밑에 근육층을 따라서 주름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자극을 주게 되면 콜라겐층이 다시 재생이 돼서 피부도 젊어지고 확실히 박피 효과가 생깁니다. 밖에 박피를 했을 때는 제일 문제가 색소 침착인데 네. 이건 바깥쪽 피부를 건드리지 않고 네. 피부 밑을 긁어줌으로써 피부를 재생시키기 때문에 네. 색소 침착의 부작용이 전혀 없어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게 정말 섬세한 기술인 것 같아요. 얼굴 피부 만져보면 정말 다들 얇잖아요. 네. 근데 뭐 여기 신경이랑은 조직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죠. 없으시죠? 네. 신경은 대부분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뭇가지가 이렇게 하나 올라와서 잔잔하게 가지가 퍼져가듯이 지방층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한두 개씩 피부 쪽에 얇게 퍼져가는데 그래서 피부를 건드리게 되면 가장 아픈 겁니다. 신경이 네. 다치고 네. 박피를 할 때라든가 레이저를 할 때 상당히 괴롭습니다. 아프고 네. 통증이 심하고. 근데 이제 그 피부 밑에 층으로 내려가면 지방층은 신경이 없어요. 드문드문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쓰는 캐놀라가 끝이 뭉퉁한 캐놀라라서 혈관이나 신경을 잘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내신다는 부위가 확실하게 지방층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지방층, 거예요? 근육 위층, 아. 그다음 피부 밑에 콜라겐층 바로 그쪽입니다. 네. 음. 지방이 늘어져 있는 쪽은 지방을 오히려 빼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이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은 좀 넣어주면서 네. 주름이 많은 쪽을 긁어주고 재생을 시켜서 상처를 내준다는 개념이죠. 안에서 피부 밑에서. 정말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뭐 동안 뭐 저도 병원 가봐야 되나요? 그 궁금한 게 20대 젊은 층들은 그렇게 얼굴이 처진 얼굴을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피부가 좀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자체에서 좀 많이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나 좀 그런 게 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이 탱탱 지방 네. 재생술의 그 효과를 제일 극대화시키려면 사실은 주름이 깊어져서 네. 상처가 되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 네. 이 주름이라는 게 심해지면 결국은 근육이 잡아당기는 대로 네.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피부가 얇아져서 네. 피부가 접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주름이 아니고 상처입니다. 네. 상처가 생겨버리면 그 밑에서 아무리 탱탱 지방을 하고 자극을 주고 네. 다시 콜라겐을 재생시켜도 피부가 다시 원상복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름이 상처가 되기 전에 네. 밑에서 탱탱 지방술을 해주면 너무 뭐 이렇게 째서 당기는 수술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열었다가 놓게 되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항상 5, 6년마다 재수술을 해야 되고 아. 많이 하다가 보면 이렇게 어색해지는 상황이 네, 생길 네. 수 있는데 네. 이 탱탱 지방술은 부작용을 이용하는 네, 거니까 네. 아주 자연스러운 게 장점이고요. 네.
그래서 깊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 네. 상처가 되기 전에 계속해서 이걸 한 4, 5년마다 한두 번씩 긁어주게 되면 요즘 그 안졸리나 졸리 그 배우처럼 그 큰 수술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잔잔하게 이제 자극을 주고 재생을 주게 하게 돼서 그렇게 젊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깊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 상처가 되기 전에 계속해 주시면 그 젊음을 70대, 80대가 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한 번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게 뭐 한 4, 5년 지나서 다시 주름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또 처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두 번 더 해주시면 또 뭐 아주 자연스럽게 또 유지가 되고. 근데 너무 깊어서 오시면 할 수 없이 또 이제 당기는 수술을 큰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깊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 제가 봐서는 50대 중반 정도까지는 이 탱탱 지방술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원장님을 이렇게 초대하기 전에 관련 사진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놀랬는 게 아니 얼굴이 젊어지는 거, 뭐 피부가 탄력 있게 변하는 건 둘째치고 이목구비가 정말 뚜렷해져요. 얼굴도 작아지고 꼭 안면 윤곽술한 효과가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이목구비가 완성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거는 이제 지방 생존율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지방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넣어야 되고요. 많이 넣다가 보면은 밀려가고 울퉁불퉁하고 이상한 상황이 생기고 처지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래서 지방 생존율이 좋게 되면은 굳이 뭐 양악 수술이나 큰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턱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이마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입이 들어가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뭐 양악 수술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지방 생존율하고 직결이 되겠습니다. 지방 알갱이가 하나 있으면 혈관이 하나씩 꼭 물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 이식을 하면 뭐 간 이식을 하든 콩팥 이식을 하든가 마찬가지로 혈관이 다 들어와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 배에 있는 지방이 얼굴에 들어와서 살려면 신생혈관이 생겨야 됩니다. 신생혈관이 생기게 하려면 지방을 많이 넣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얇게 펴서 여러 층으로 넣어줘야 신생혈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넣은 지방이 전부 100% 다 살게 됩니다. 굳이 줄기세포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 개념은 이렇습니다. 지방을 살려서 빼고요. 지방 흡입에서 다 깨진 지방을 아무리 넣어봐야 살지 않는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살려서 조심스럽게 빼서 그걸 여러 층으로 얇게 넣어주면 모든 그 지방세포 하나하나마다 신생혈관이 자라 들어와서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존율이 아주 좋아지고요. 생존율이 좋아지면 뭐 굳이 얼굴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모양을 마음껏 만들 수 있습니다. 빗듯이, 떡을 빗듯이. 어디든지라고 하면 혹시 뭐 처진 가슴? 뭐 처진 네, 엉덩이? 가능합니다. 가슴도 가능하고요. 힙업도 가능하고요. 네. 힙업 말씀이시죠? 그럼 그것도 근데 얼굴 피부는 좀 연약하지만 이제 몸 피부는 좀 얼굴에 비해서 좀 상당히 두껍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얼굴이 많이 두꺼운 편이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강한 수술을 해야 되나? 얼굴은 좀 두껍다는 얘기가 바로 김민정 아나운서 얘기가 맞는데요. 아무래도 주름이 좀 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지방을 좀 많이 넣어도 사실은 그게 밖에서 좀 티가 덜 나고 그리고 주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자극을 줘야 된다는 의미고요. 피부가 조금 얇은 쪽은 그 볼륨을 조금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더 볼륨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우리 몸 어디서나 똑같은 그 리프팅 효과와 모양을 만드는 효과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힙업이나 가슴 같은 쪽은 볼륨이 많아야 되니까 볼륨이 없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키워주세요 했을 때는 그 재료를 살아있는 지방을 얼마나 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얼굴은 조금만 넣어도 되지만 피부가 두껍고 해서 그래도 효과적이지만 가슴이나 힙업 쪽은 많이 넣어야 되겠죠, 볼륨을. 그 많이 넣어서 그걸 또 다 살려야 되니까 한 번에 살리기 어려운 게 이제 단점이 있겠습니다. 가기 전에 좀 살이 좀 찐 상태로 좀 많이 뽑을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제가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한테 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미리 좀 살 좀 찌워서 오세요, 이렇게. 근데 지방 세포 자체는 일정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살이 쪄서 가서 많은 양을 넣었어요. 근데 제가 또 살이 빠졌어요. 그럼 이것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 병원처럼 이제 지방 생존율이 높아지게 되면 많이 넣는 걸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거의 다 살아버리니까 생존율이 아주 좋으니까 조금 넣어놔도 이게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살이 찌게 되면 지방 세포가 늘어나니까
여기 조금 넣어놨는데도 살이 찌면 이렇게 쪄갖고 네, 오히려 이제 빼달라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은 지방을 많이 넣고 오히려 두려워하죠. 언제 또 빼러 오시나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병원에서 1차, 2차 뭐 이렇게 한 시술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방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면 1차, 2차 많이 넣어야 되고요. 넣는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오히려 네. 지방 생존율이 좋은 병원들은 네. 많이 넣는 거는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지방은 조금 넣고 네. 오히려 식이요법 잘하세요 이러고 네. 살찌지 마세요 오히려 권고를 하고요. 다른 시술을 많이 하게 되죠. 네. 피부를 많이 자극을 줘서 박피를 네. 많이 시킨다든가 늘어진 지방을 빼서 네. 처진 걸 올리게 하는 리프팅 쪽에 오히려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겠죠. 요즘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법도 다양한 트렌드가 다 있잖아요. 네. 요즘 시대적으로 원하는 얼굴 상도 있을 거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요즘 가장 트렌드적인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트렌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국가적인 거, 네. 뭐 여러 가지가 나라별로 다 다를 것 같고요, 시대별로 다를 것 같고요. 저희들이 뭐 옛날에 조선시대 미인상 그러면 좀 아무래도 동글동글하고 네. 그런 얼굴을 뭐 추구했을 것 같고요.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좀 서양적인 얼굴, 갸름한 얼굴. 네. 지금 이제 요즘은 또 조금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중국 분들은 또 조금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젊은 분들은 아주 그냥 빼쪽하게 턱을 네, 이제 그렇게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보니까 되게 인조틱하게 또 선명한 얼굴을 원하더라고요. 예. 좀 사이버틱하다고 저는 좀 느꼈는데. 예, 약간 사이버틱한 얼굴을 네. 원하는 이제 그게 나라별, 시대별로 다 아. 다른 것 같고요. 그 지금 저희 나라는 글쎄요. 1900년도까지는 아무래도 좀 사이버틱한 얼굴, 완전히 서양적인 얼굴을 많이 좀 좇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코도 높게 세우고 지방도 이렇게 표실하게 넣어서 한눈에 봐도 그냥 딱 눈에 띄는 얼굴을 원한 것 같고요. 근래 들어서는 좀 이제 다시 좀 자연미인으로 돌아가서 수술했지만 티가 나지 않게끔 한 것 같지 않으면서 세련된 얼굴을 원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뭐 꼽자면 연예인들 중에 이 얼굴이 요즘에는 가장 뜨고 있다, 예쁘다. 네. 좀 추천할 수 없을까요? 너무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연예인들 얼굴 워낙 뭐 다들 네. 제가 봐서는 그래요. 뭐 TV에서 김태희 씨가 이쁘다, 뭐 송혜교 씨, 저는 워낙 뭐 송혜교 씨 좋아합니다만은 네. 그 이쁘다 하는 거하고 실물적인 얼굴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워낙 탤런트 분들이야 나와서 실물 뵈면 더 예쁘지만 그 TV에서 예쁜 얼굴은 사실 조금 오버해야 되줍니다. 예, 좀 오버를 해야 이게 그 네. TV 화면에서 얼굴이 작아 보이고 이쁜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가까이서 실물을 대하면 좀 너무 좀 과장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저희들 의사들이 성형외과 네.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안 한 듯 한 듯 하면서도 워낙 자연미에 가까운 얼굴, 예, 뭐 김태희 씨 얼굴이나 뭐 송혜교 씨 얼굴 이런 얼굴들이 좀 자연스럽고 예, 굳이 뭐 밖에서 봐도 누가 수술했구나 이런 느낌이 잘 들지 않는 얼굴이 예쁘지 않을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요즘 TV에서도 그렇고 미의 트렌드가 되게 자연스러운 얼굴, 깨끗한 얼굴 그렇게 다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원장님도 같은 말씀 해주시는 네, 것 아무래도 같아요. 요즘은 또 다시 좀 자연스러운 얼굴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도전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장난이고요. 네, 원장님께서는 성형 전문의들에게 기술을 전파하시는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로 유명하신데 원장님만의 특별한 의료 철학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뭐 달리 의료 철학이고 뭐 다른 원장님을 뭐 가르친다 하면 너무 좀 크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고 2002년도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코젤이라는 게 없을 때입니다. 제가 유방을 전공해서 열심히 이제 유방 쪽에 확대 수술을 하면서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시대에 이제 코이시브 젤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제가 처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들어오면서 이제 코이시브 젤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몇 분이 또 원장님들이 배우러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행정 코스를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시브 젤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이제 코이시브 젤 얘기가 나오고 코젤 하는 네. 이제 가슴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교육을 하고 학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 철학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미용 성형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의사라는 생각은 잘 들지가 않아요, 사실은. 너무 겸손하신 발언 아니세요? 겸손이라기보다는 의사는 아무래도 질환을 보고 환자를 네.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치료라는 개념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의사라는 개념으로 질환으로 가장 가깝다면 오히려 정신과 쪽으로 더 가깝지 않나. 아무래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수술하면서 더 자신감이 생기고, 네. 예, 좀 뭐 얼굴이 예뻐지고 잘나지고 하면은 이제 삶이 달라요. 뭐 일이 잘 풀립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네. 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걸 볼 때 제가 좀 뿌듯함을 느끼고 이 사람의 삶을 질을 바꿔주고 네. 방향을 바꿔주는구나 이런 데에 대한 좀 자부심을 느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오히려 정신과적인 네. 뿌듯함. 그래서 뭐 제가 가슴 잘해요, 코 잘해요 이런 의사의 뭐 그런 건 좀 아무래도 그거는 그 테크니션에 가까운 것 같고요. 네. 그런 의사라기보다 뭐 저는 뭐 아무래도 성형 쪽으로 하면서도 미용 성형을 하면서도 일그러진 얼굴 잘 모르는 바가 너무 많아요. 보면 네. 코를 수술을 잘못해서 삐뚤어졌어요. 네. 지방을 잘못 넣으셔서 얼굴이 이렇게 네, 삐딱해요. 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보면 그걸 교정을 해줍니다. 교정을? 네. 지방을 네. 똑같이 넣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오른손잡이는 얼굴을 왼쪽을 많이 쓰게 마련이고 그래서 코도 이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디 쪽으로 심느냐, 얼굴을 어디를 쓰느냐. 네. 평생 몸을 오른쪽을 쓰니까 네. 얼굴은 또 이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짝짝이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얼굴이 얼마나 좀 비대칭인가 그 비대칭에 따라서 척추가 얼마나 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고 그 척추도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카이로프락틱 선생님하고 같이 진료도 하고요. 뭐 저희가 유방을 많이 하니까 유방을 하면 한 사람도 똑같은 분이 없어요. 다 틀어져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왼쪽이 어떤 여자분들인지 왼쪽이 더 크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거 이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따라 다릅니다. 어깨가 다 이렇게 한쪽이 다 처지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척추가 그걸 보상을 하기 위해서 또 이게 휘게 되고요. 네. 골반이 돌아가게 되고요. 네. 뭐 마찬가지로 이 얼굴 쪽에도 약간의 예, 비대칭만 있어도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척추는 많이 틀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가슴 수술하고 오시면 다 바꿔 넣어주세요. 크기가 네. 다르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 카이로프락틱이 같이 들어가야죠. 척추도 같이 교정을 하고. 이 TM 조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뭐 소리가 나고 네.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틀어져 있어도 저도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여기가. 예. 상당히 괴롭죠. 네. 그런 문제도 얼굴 비대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질환적인 의미에서도 미용성형외과 의사들도 질환적인 의미에서도 좀 다가가서 네. 같이 한꺼번에 정신적인 문제, 그다음에 질환적인 문제, 척추 문제까지 같이 한꺼번에 얘기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야, 정말 환자를 생각하시고 이제 모든 게 이 수술 하나가 아니라 이 환자의 삶의 전체까지 생각하시는 진짜 마음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마음 따뜻하게 되고 싶습니다. 이 성형외과에서 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네. 또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하는 상처라는 건 바깥의 외상보다는 이 마음이 네. 뭐 힘들어졌을 때 네. 뭐 그때 오히려 수술로 그냥 한 보상 받아보자. 네. 이런 경우에 뭐 힘들 때 수술 한번 하고 나면 얼굴이 바뀌고 네. 삶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마음이 다치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그냥 얘기만 들어주고 어떤 네. 경우는 수술하지 않더라도 얘기만 들어주고 그냥 달래줘도 아주 그냥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이거 뭐 성형외과를 하나 정신과를 하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마음이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뭐 지금 저에게도 문자 그런 게 많이 날라와요.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병원이 좀 상업적으로 좀 많이 변질이 돼서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 했을 때 이런 살짝 당연히 존경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살짝 장사꾼이라는 그런 인식도 조금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원장님의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보니 진짜 우리나라의 성형 의료 기술은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네. 원장님께서는 대만, 중국과 제주도에서도 진료를 하며 다양하게 해외에서도 바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참 뭐 제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이럴 때는 참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이 한류 열풍이 불어서 네. 뭐 의료를 선진 의료라고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발전을 해서 오히려 의료 기술을 전달하고 이걸 팔고
국가 정책상 뭐 의료 정책이 오히려 지금 제일 큰 대세가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많이 외국에서 수술하러 들어오시고 일반 뭐 환자분들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 오시고 그다음에 또 자기 나라의 병원을 또 만들어주길 원하고 협진을 원하고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많이 위상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 한류와 맞물려서 의료 기술도 이렇게 발달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한국 여자처럼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 한국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열풍이 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그 협진을 요구하고요. 환자분들만 비단 오시는 게 아니고 네. 의사 선생님도 너무 많이 배우러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병원을 만들어 줬으면 하고요. 같이 또 협진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교육도 가게 되고 출장 수술도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뭐 대만, 중국, 저 이제 베트남의 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용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그만큼 또 특별하지만 까다롭지만 그만큼 네. 또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또 미용 성형외과 의사들이 또 이렇게 많이 그 요구에 부합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또 세계 각지에서 찾아주고 하니까 너무 또 행복하고요. 경제가 좋지 않지만 네. 우리 의료 또 이게 국가 정책으로서 또 이거를 또 수출할 수도 있고 가서 여러 길이 모색이 되고 우리 의사들도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네. 국외에서도 이렇게 여러 군데 갈 길이 생기고 예, 너무 요즘은 해외가 있어서 행복한 편이죠. 한류가 있고 해서. 네, 원장님께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시는 한류 문화의 하나의 일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과찬의 말씀이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위상이 이제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고요. 의료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아까 중국에서는 좀 뚜렷한 이목구비 얼굴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각 나라마다 또 선호하는 얼굴들이 좀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좀 간단하게 뭐 설명 좀 해주세요. 뭐 대만은 어떻고 베트남은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뭐 네, 들어본 적 아무래도 있으시죠? 베트남이라 이렇게 네. 동남아 쪽은 보면 눈이 상당히 예뻐요, 다들. 눈이 예쁘고 예, 마른 분들이 많고요. 몸매가 좋아서. 쌍꺼풀도 되게 진하고. 예, 쌍꺼풀도 진하고 이래서 이제 그 좀 아무래도 더운 지역의 분들은 코를 제일 원해요. 코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뭉퉁하고 넓어서 네. 코만 잘하면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때는 저희들이 이제 코를 특별히 준비를 해서 이런 코 이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네. 이제 주로 기술 전수를 때도 그쪽으로 그 수술을 준비할 때도 의료기구도 그렇고 그쪽으로 맞춰서 많이 가고요. 그 지방 흡입이라든가 이쪽 보다가는 네. 코 여기 윤곽 이런 데 많이 맞춰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좀 빼쩍한 얼굴 네. 지금 한참 그쪽이 막 이렇게 시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네. 티가 나더라도 네. 좀 강렬한 얼굴을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진짜 그 TV에서 잘 나오는 탤런트들처럼 완전히 깎아서 되게 네. 빼쩍하게 하고 네. 코도 바짝 세우고 눈도 부리부리하게 네. 크게 그런 쪽을 많이 좀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저쪽 몽골이나 러시아 쪽 네. 추운 데는 또 이제 지방 흡입이 많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방 흡입, 요즘 베이저 리포석션 같은 거 네. 왕자를 만들어주면서 하는 그런 이제 지방 쪽으로 많이 또 가기도 하고요. 나라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은 요즘 어떤 걸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나요? 네, 아까도 조금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옛날처럼 좀 초기에는 90년대까지만 해도 네. 저 탤런트들처럼 해주세요, 누구처럼 해주세요, 빼쪽하게 티가 나게 한눈에 멀리서 봐도 아 미인이구나. 네. 근데 아무래도 좀 가까이서 보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수술한 티가 나지 않게 다들 하시니까 네. 자연 미인이 오히려 지금 뜨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했지만 하지 않게 표시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죠.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방 열풍이 한창 지방 이식에 대해서 열풍이 불었을 때 한때는 이마 동그랗게 볼록 튀어나온 이마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동그란 이마보다는 완만하면서도 수직인 이마가 정말 뭐 재벌 2세 부인의 관상? 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빵그랗게 안 넣는데요. 네.
예, 관상을 요즘 많이 보고 같이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너무 옛날처럼 티가 나지 않게 하는 것보다, 티나게 하는 것보다가는 좀 자연스러우면서 얼굴이 이제 좀 세련된 얼굴, 세련된 얼굴, 관상에 부합하는 얼굴, 그런 얼굴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세련된 얼굴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장 고쳐야지 이게 딱 얼굴이 변할까요? 얼굴에 있어서 지방 이식에 있어서 가장 세련된 포인트는 사실은 코 옆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옆에 앞광대라고 얘기하는 부위가 사실은 가장 세련미의 중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광대가 윤곽이 강하기 때문에 광대가 많이 돌출돼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 턱도 돌출돼 있고요. 예, 여기 눈부리도 좀 강하고요. 예, 입도 보면 좀 돌출돼 있는 형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입이 좀 들어가면서 여기가 나와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목형은 조금 촌스러운 얼굴, 돌출형은 좀 세련된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하시다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원장님 외모를 보니 전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출형 얼굴? 좀 그런 얼굴이신 것 같아요. 저는 수술할 필요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저도 수술해야죠. 좀 과장된 얼굴이죠. 제가 이 코가 좀 너무 높아서 좀 이목구비도 뚜렷하시고 전혀 한국인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얼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나와주면 이 광대가 좀 돌출됐더라도 앞광대가 있어주면 이게 좀 커브가 되고요. 이 긴 얼굴이 좀 짧아 보이고요. 오히려 긴 얼굴, 짧은 얼굴은 여기가 나와서 조금 더 길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세련돼 보입니다. 그래서 앞광대를 아주 강조를 좀 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화장을 할 때 이 앞광대 부분에 볼터치를 좀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동안 얼굴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좀 생기 있는 얼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시술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이 앞광대를 아주 중요시하고요. 여기가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 입도 좀 들어가 보이고요. 근데 좀 요즘에 인터넷 보셨어요? 뭐 강남 여자 얼굴들 다 똑같이 생겼는데 앞광대가 너무 튀어나왔어요. 입은 너무 들어가 있고. 좀 그런 얼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맞습니다. 항상 이 오버가 좀 문제인데요. 옛날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좀 오버해서 앞광대도 이렇게 넣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올라오더라도 너무 티나게 올라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많이 넣지 않아도 상처만 안에서 많이 내주고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쁘게 올라옵니다. 이게 커버가 될 정도로 넣어주면 되지 이걸 과다하게 넣어주면 아무래도 어색하죠. 오늘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저도 이 깊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 한번 조심스럽게 병원 방문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해외 말씀하시다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해외 많이 다니시잖아요. 앞으로 의료 관광에 있어서 진출 현황,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 성형외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친구 선생님들도 그렇고 기업에서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사실은. 옛날처럼 그렇게 성형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특별한 수술을 하는 분들만 좀 살아남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또 뭉쳐서 크게 해야지 이제 살아남고 이런 상황이라서 국내 환자로만은 벌써 힘들어진 상황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내리막길이죠. 거의 이제 많이 힘들어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이 외국 환자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환자분들, 뭐 동남아 쪽, 러시아 쪽, 몽골 쪽 지금 워낙 많이 또 찾아주시고 하니까 지금 점점 더 이제 외국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 비율이 국내 이 모든 성형외과 병원마다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 강남 같은 쪽은 뭐 50%가 넘는 병원도 많죠. 어쩐지 요즘 병원들 보면 중국어 간판을 좀 많이 봤어요. 그만큼 중국 환자들이 많이 유입된다고. 심지어는 아예 국내 간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글 간판이 뭐예요? 없고 아예 그냥 중국어 간판만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중국 환자분들, 특히 외국 환자분들이 비율이 높다는 얘기고요. 거기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비자 발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사실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위층이라든가 돈이 많으신 일부분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그럼 좀 한정돼 있지 않아요? 그런 고객층? 네, 한정돼 있지만 사실은 워낙 중국도
저 인구가 많고 하니까 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들한테 이제 이 미용 성형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상당히 수요가 많죠. 국내 환자들하고 비교를 하면 한정된 중국 환자분들이라 해도 저희들 국내 환자들 수요보다는 훨씬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나라와 가까운 아까 뭐 중국, 베트남, 몽골, 러시아 다 말씀하셨는데 의외로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뭐 일본도 성형을 정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일본은 사실은 옛날에는 많이 갔습니다. 일본에서 지금도 많이 오시긴 하는데요. 일본 분들은 사실은 중국 분들이나 다른 뭐 동남아 쪽보다가 수술을 적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뭐 드라마나 TV에서도 보시면 일본 분들은 굳이 막 이렇게 부모가 준 얼굴을 뭐 건드리는 걸 좀 싫어해요. 특히 발달이 안 된 분들이 많고 무턱이 상당히 많으신데도 그대로 그냥 점도 뭐 빼지 않고 물론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탤런트들 뭐 그 TV 워낙 열풍이 많아서 또 한류 열풍도 있고 해서 많이 좀 수술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뭐 이 유방 성형이나 뭐 바디 성형 쪽보다는 아무래도 얼굴 쪽은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분들은. 특히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쪽은 얼굴 잘 건드리지 않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성형이다 이러면 주로 바디 성형을 얘기해요. 지방 흡입을 하고 뭐 유방 성형을 하고 이런 쪽인데 아무래도 일본도 좀 그게 가까운 것 같아요. 얼굴을 잘 건드리지 않고 아무래도 바디 성형 쪽으로 좀 많이 가고 바디 성형하는 것도 뭐 브라질이나 유럽처럼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미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그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관심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어요. 초창기 때 일본 문화가 한창 발달하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희 나라에서 일본에서 많이 성형 기술을 배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들어온 걸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지금은 이제 뭐 미용 성형 파트가 워낙 기계의 발달과 같이 맞물려 가니까 워낙 새로운 기계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진단기계, 수술기계들이 너무 좋아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수술도 따라가기가 바쁩니다. 계속 맞춰줘야 되고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금방 쳐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거기에 관심도가 많아져야 환자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의료 기술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용 성형은 요구하는 환자들의 그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 얼마나 까다롭고 높으냐에 따라서 그 의료 기술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라고. 계속해서 뭐 어려운 학문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과찬이고요. 워낙 뭐 큰 질환들을 하는 수술에 비하면 뭐 미용 성형은 그렇게 뭐 큰 수술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요구 사항이 까다롭고 계속해서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부합을 시켜가야 하는 파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남 미앤모 성형외과 박경명 원장님만의 포부와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뭐 제 포부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큰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베트남의 병원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쯤 되면 이제 브랜치 병원으로 뭐 제주도나 거기 베트남, 중국 이렇게 해서 좀 글로벌하게 미앤모 성형외과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화된 브랜드로 가서 또 거기 외국 의사 선생님들을 같이 교육을 하고 싶고요. 지금도 사실은 외국 선생님들이 많이 배우러 와서 우리 이제 KCCS라는 학회에서 제가 이제 가슴 쪽은 교수로 있는데 그 외국에서도 똑같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냥 이제 뭐 단순히 수술하는 병원도 좋지만 같이 교육을 하고 저희들 의료 기계도 거기서 같이 팔고 그렇게 좀 미용 쪽으로 조금 확장을 하고 싶어요. 나가면 이제 의사로서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의사 이제 뭐 미용 그 레이저나 기구들을 같이 파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같이 들고 가는 그런 이제 사업도 같이 좀 하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정보 진짜 확실하게 제대로 들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좀 잘 귀담아 들으셨나요? 저 내일이라도 당장 어떻게 오늘 밤 잠 못 잘 것 같아요. 뭐 원장님 저는 뭐 해도 될까요? 워낙 뭐 예쁘셔서 너무 탱탱하셔서 탱탱이 해당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동안 얼굴의 선도주자로서 해외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한국 의료 기술을 전파하고 계시는 강남 미앤모 성형외과 박경호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3D 탱탱 리프팅 동안수에 대해 들어보았는데요. 부작용 없는 탄력 있는 어린 피부와 외모를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술 있으시면 저희 스튜디오에서 아까부터 가슴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좀 더 저희들이 공부해서 모시겠습니다. 강연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런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민정 아나운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